안녕하십니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김태우 박사입니다. 오늘 김태우의 안보정론 시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요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조현동 주미대사는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하고 합의를 했다.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로 통일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사소하게 보이실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용어고요. 조선반도가 한국말로는 한반도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영어로 옮기면 이게 Korean Peninsula 이렇게밖에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표현,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또 영어로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이 세 가지는 사실상 같은 의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할 여지가 있어서 어쩌면 북한에 의한 기획된 혼선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아왔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부터 따져보겠습니다. 1991년 남북 대화가 시작되고 또 핵대화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한국은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의미는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그 당시에는 플루토늄 생산,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 영변 핵시설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국 전술핵이 철수되어서 더 이상 한반도에는 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은 한국은 핵을 개발할 이유가 없고 이미 주한미군 전술핵은 철수가 되었으므로 북한만 핵을 만들지 않으면 한반도는 비핵화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사용하던 조선반도 비핵화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를 사용했고 그 이후에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심지어 선대의 유훈이다 표현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받들어 모시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게 조선반도 비핵화인데 그 의미는 한반도에 미국의 모든 핵 관련 영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 전술핵이 철수되기 전까지는 미국 전술핵을 빨리 철수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 이후에도 한미 동맹이 발휘하는 핵 관련 억제력, 영향력, 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입, 이런 일체의 핵 관련 영향력을 다 배제해야 한다. 이게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선반도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나 영어로 쓰면 단 한 가지뿐입니다.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그러니까 이 혼선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미국은 사실은 CVID나 FFVD라는 표현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이 CVID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검증이 되고 나면 다시는 불가역적으로 다시 핵무장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VD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야 한다. 그런 뜻으로 CVD 또는 FFVD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확연하게 북한만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일제 혼란의 소지가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용어 사용에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소위 코리안 페닌슐라라고 하는 무난한 용어를 자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요, 미국이 이렇게 영어로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라고 영어를 쓰면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로 번역하고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미는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정말 조선반도 비핵화가 우리가 원했던,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으면 한반도는 비핵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북한이 그 이후에 핵실험을 계속하고 또 헌법에 핵강국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이 가능했겠습니까? 2012년 이 북한 헌법 개정 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불패의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셨다. 그러니까 헌법에 북한은 우리는 핵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2013년에는요 자위적 핵보유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죠.
그 법 내용을 보면 무섭습니다. 그 5조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뭐 아시다시피 핵실험을 6번이나 했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테크니컬리 명실공히 핵보유국입니다. 물론 이때도 핵실험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제5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북한은 핵보유국인데 핵을 안 가진 나라한테는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비보유국이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적하지 않는 한 그 비핵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핵 비보유국이지만 핵 보유국인 미국과 연합해서 우리에게 대적하면 대한민국에게 핵을 사용하겠다. 저희 전문가들이 읽기에는 명백한 대남 핵 사용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자유적 핵보유법, 이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을 입안을 했습니다. 이 핵무력 정책법은 자유적 핵보유법 내용을 그대로 개정을 하면서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게 추가되었냐면 제3조의 유일적 지위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한 사람만이 이 핵 지휘를 한다. 그리고 무조건 여기에 복종해야 한다. 이제 이런 법이고요. 그다음에 5조에 한국과 미국이 연합해서 대적하면 핵을 사용한다. 그 조항이 그대로 있고, 6조에는 구체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요.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살육 무기의 공격이 사용되었거나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북한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국가 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그런 공격이 있거나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주요 전략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뭐 유사시 전쟁 확대를 막기 위해 또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쟁 주도권을 위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요,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위협이 왔거나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지휘권이 오로지 국무위원장 한 사람에게 가 있고요, 그 한 사람이 판단하기만 하면 언제든 누구에게든 핵을 사용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법입니다. 사실 서방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이 위험한 법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핵 사용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핵심 인사들이 이 암호를 나누어 가지고 있고요. 그것들이 다 합쳐져야 핵이 발사될 수 있는 소위 PAL 시스템, PAL 시스템, 이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핵이 함부로 발사되지 않도록 1단, 2단, 3단 이렇게 안전장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방의 핵 doctrine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핵 관련 법을 제정하고 핵무기를 계속 정강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용어 뜻이라면 북한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무력을 정강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핵 영향력을 모두 배제해야 한다. 그게 우선이다. 그 다음 우리의 비핵화 문제는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게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결정적 사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초에 북한의 평화공시에 기억하실 겁니다. 3월 달에 우리 방북 특사단이 평양 가서 와서 보고를 했죠.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대단하더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미국에게는 북한과 핵 대화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조선반도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걸 받아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좋더라 이렇게 국민에게 전언을 한 것이고, 국민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북한이 비핵화하면 한반도는 다 비핵화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참 이런 혼선이 계속이 됐습니다. 2018년 북한의 평화공시 이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9월에는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소위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도 2차례 정상회담을 했죠. 북한과 2018년 6월 싱가포르, 그다음에 2019년 2월 하노이, 이런 회담들을 거치면서 이 용어들이 그대로 사용된 겁니다. 영어로는 코리안 페닌슐라, 그리고 북한은 그걸 받아서 조선반도라고 쓰고 우리는 한반도라고 쓰는, 저희 전문가들은 이것이
북한의 기획된 혼선이다. 또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미 대사께서 이 용어를 북한 비핵화로 통일한 것은 대단히 중요했고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기획된 혼란, 이것을 정리하고 한미 간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필요했던 일이죠. 두 번째 의미는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북한 핵 문제가 계속 악화된다면 미국 전술핵을 재반입하거나 한미 핵 공유 체제로 가거나 어떻게든 북한과의 핵 균형을 이루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북핵 문제 또는 중국의 핵 위협 같은 북쪽으로부터의 핵 위협이 점점 더 가중된다면 언젠가는 한미 간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어를 정리를 해두어야지만 전술핵 재배치나 한미 핵 공유가 가능해진다. 이런 차원에서 미래에 대비한 정지 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